6세기 초의 문영왕입니다. 일단 고구려와 말간연합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 사료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영왕 시기에는요, 중국 남조국가가 양나라입니다. 아까 동진 다음에 송, 그리고 제, 그 다음에 양나라. 이 문영왕이 양나라 황제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문영왕 21년 겨울 11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 격파당하여 쇠약해진 지가 여러 해였다. 근데 이때 이르러 표를 올려 그 다음 몇 줄.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비로소 우호를 통하게 하였으며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 보셨던 고구려와 말갈연합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12월에 양나라 고조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융은 해외에서 본병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조공을 바치니 그의 정성이 지극해서 짐은 이를 가상하게 여긴다. 마땅히 예법에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으로 봉함이 가하다. 다시 양나라 황제로부터 문영왕이 관작을 받았습니다. 그 관작 이름이 영동 대장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사 공부하실 때 문영왕릉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영왕릉에 문영왕과 왕비의 지석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문영왕의 지석에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문영왕릉 지석 2021년도 기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이분이 누구세요? 문영왕. 나이가 62세가 되는 개묘년 5월 임진일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 12일에 안장해서 대묘에 올려 매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영동대장군 사망 6세기 초의 문영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사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니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귿 한번 봐볼까요? 섬진강 유역까지를 확보해서 현재 경남 서쪽 해안까지 진출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가 웅진시대로 가서 문영왕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내부적인 그 강화를 이룩하게 되고 외부로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기억 다시 B번 보세요. 이 백제 문영왕 때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나오죠. 그 기록이 양직 공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양직 공도에 백제가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문영왕 때는 외부의 침략, 고구려와 말갈연합군의 침략을 물리쳤고, 그리고 경남 서해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지금 국가가 정비가 되고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원래 백제 건국 세력들은 한강유역에 자리 잡으면서 한강유역이
기본적인 영역이겠죠. 백제 왕실의 토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강역을 상실하고 옹진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왕권에 도전하는 뭐랄까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요충지에다가 22개의 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로의 책임자로서 왕자, 왕족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면 22개의 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 22개의 담로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 제2의 전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성왕때죠. 이 성왕의 재위 시기가 6세기 전반기 혹은 중반기까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일단 성왕 시기에는 (538년) 사비로 도읍을 옮겨가게 됩니다. 다시 538년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사비로 도읍을 옮겼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공주를 가보시면 당시 이제 옹진 그 도시 자체가 일종의 이제 분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지의 장점은 외부에 산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적들을 막는데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키기에는 좋은데 국가가 팽창하기에는 옹진이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 사비는 이제 강을 통해서 서해바다 쪽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 이 부여 인근이 대규모 곡창지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그리고 잠깐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서서히 정비가 되고 이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 국가의 정비 관련해서 일단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 백제에서는 성왕 때 중앙관부로서 22개의 관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제도로서 5방 체제가 형성됩니다. 자, 근데 이 부자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수도를 5부로 편제하였다. 이 내용. 그러면 중앙 22개 부하고 수도의 5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백제 중앙관청할 때 이 부는 부서, 부처 할 때 그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도의 5부 체제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사배가 이렇게 있으면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 이렇게 그러면 5개 부, 구역으로 정비가 되죠. 그래서 수도를 5부로 편제하였다. 중앙관청을 22개 부가 만들어졌다. 지방을 5방체제로 편성하였다.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은으로 가셔서 남조인
양나라와 계속 교류를 했었고요. 특히 놀이사치기를 통해서 왜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게 됩니다. 성왕 때 놀이사치기가 왜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 미음 부분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성왕 때까지는 낮의 동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한강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는 한강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신라의 왕이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역을 일단 뺏었어요. 근데 뺏고 나서 두 나라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상류 쪽은 신라가 갖고 하류 쪽은 백제가 나누어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진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낮의 동맹이 깨진 거죠. 낮의 동맹이 깨졌다? 백제 성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현재 충청북도의 옥천에 있었던 관산성이라는 곳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야 세력과 함께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매복에 걸려가지고 결국 성왕은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관산성 전투와 관련된 사료 같이 읽어볼까요? 백제왕인 명농, 거기 체크. 아까 고고관왕 때도 그랬지만 백제왕 명농에다가도 밑줄을 딱 긋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랑, 가야와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군주인 각간 우덕과 이창 탐지 등이 역습하여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해졌다.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을 벌였고 비장인 3년 상군의 도도가 재빠르게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사가 승기를 타면서 크게 이겼는데 좌평 4명과 군사 2만 9천 명을 죽였고 마을은 되돌아간 것이 없었다. 지금 보신 게 관산성 전투, 성왕의 전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는 쇠락기에 접어들 거고 한강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신라 진왕은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신라 진왕식의 역사는 신라산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7세기로 넘어갑니다. 7세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무왕입니다. 7세기 무왕. 대백제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륵사를 건립하였고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익산으로 천도는 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근데 2024년도 기출문제가 무왕 관련된 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무왕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서동요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이 서동이 무왕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무왕 관련된 사료 그리고 미륵사 관련된 정확하게는 미륵사의 석탑이 되겠죠.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왕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어머니가 과부살이를 하며 도성에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다가 연못의 용과 서로 통하여 낳았으니 어릴 적 이름은 서동이다. 듣건대 신화 진평왕의 세 번째 공주 선아는 아름답기를 겨룰 자가 없었고 머리를 깎고 도성으로 와서 말을 여염의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서 따랐다. 이에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권하여 부르게 하였다. 선화공주는 남몰래 사귀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갔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두 번째 줄 서동. 서동을 할 때 그 서동, 이 인물이 무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